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특검이 어제 서초구의 서휘건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서휘건설이 김 여사 측에게 명품 목걸이를 사주면서 청탁을 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 다수를 특별 사면했습니다. 서둘러 여권의 분열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국민의힘은 최악의 사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한 곡인 골든이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골든은 영국 공식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몇 시간 뒤면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가 시작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에 대기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여사의 구속 심사가 열립니다. 대통령 부인 중 처음입니다. 심사엔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서는 겁니다. 심사는 정재욱 영장정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특검이 먼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김 여사 측에서 불구속을 주장하며 맞서게 됩니다. 피의자가 직접 최후 진술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판사가 직접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원래 중앙지법 심사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데 특검은 이번엔 남부구치소 대기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한문혁 부장검사를 필두로 모두 8명이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팀에서 활동했고 지난 6일 조사 때도 직접 들어갔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3가지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측은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직접 차명 거래를 언급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의 계좌에 3억 원을 넣었다면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특검이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가 특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김 씨가 코바나 콘텐츠 사내 이사로 재직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2011년 8월 김 여사가 김 씨 주식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고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거기 계좌로 3억을 넣었다며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뒤이어 도이치 3천만 원, 우리기술 2천만 원어치를 사라고 요구합니다. 특검은 이 녹음 파일을 토대로 김 여사가 차명 거래로 차익을 보고 주가 부양에 영향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또 다른 통화 녹취에도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았던 정황이 드러납니다. 2011년 1월 11일 증권사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가리켜 우리 주식이 팔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 여사는 그런가라고 답합니다. 이어 직원이 매물이 되려는 것을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김 여사는 알겠다고 말합니다. 실제 통화를 전후해 김 여사의 도이치 주식 20만 6천 주가 이른바 블록딜로 거래됐습니다. 블록딜은 특정 주체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괄 거래하는 방식인데 법원도 이 블록딜에 대해 시세 조종과 무관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김 여사가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희건설이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찬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걸이를 팔았다는 반클리프의 관계자는 2022년 대선 직후에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멋쟁이 여성에게 선물할 거라며 서희건설 측에서 5천만 원대 목걸이를 사갔다고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서초동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어떤 데를 확보하셨나요?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다이아 목걸이를 서희건설이 제공했는지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희건설은 특검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진 뒤인 지난 주말 본사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JTBC는 2022년 3월 대선 직후 잠실 롯데 매장에서 목걸이를 판매했다는 반클리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5천만 원 후반대였던 그 목걸이를 사간 건 서희건설 관계자였습니다. 해당 목걸이는 구매 후 몇 달이 안 돼 6천만 원대로 인상됐고 현재는 8천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쪽가 이사라고 불렀거든요. 사람도 이사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매장 직원들이 최 이사라고 부르던 여성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그룹의 비서 총괄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먼저 매장을 찾은 건 최 이사의 어머니였다고 반클리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와서 제품을 고르고 며칠 뒤 비서실장인 최 이사가 최종 결정과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반클리프 관계자는 최 이사 어머니가 찾아와 해당 목걸이를 고른 건 20대 대선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어느 분한테 선물을 할 거냐 도대체. 그렇게 문의를 했더니 절대 말을 하실 수 없대요. 최 이사의 어머니로 불린 인물은 이전에 다른 제품도 많이 구매한 말 그대로 VIP 고객이었습니다. 좀 말해주실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0대인데 30대 같이 보인다. 그리고 키가 크고 엄청 멋쟁이시다. 최종적으로 고른 건 스노우플레이크 다이아 목걸이였습니다. 정해온 예산보다 고가라며 고민했지만 며칠 뒤 최 이사는 결국 해당 제품을 사갔습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분의 주얼리를 구매해가신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끼리는 의심을 했죠. 김건희 씨 우스갯소리로 했죠. 근데 방송은 또 나중에 또 진짜로 하고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가 반클리프 스노우플레이크 목걸이를 차고 나온 건 약 석 달 뒤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인 나토 순방에서였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 반클리프 관계자는 목걸이를 그런 방식으로 구매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은 수천만 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현금으로 산 뒤에 이걸 다시 롯데 상품권으로 바꿔서 결제했는데 구매자의 명의도 비서실장의 어머니로 했던 겁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반클리프 관계자는 다른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서희건설 비서실장 모녀에게도 백화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추천했습니다. 적은 현금으로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사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할인이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서희건설 비서실장은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상품권 살 때도 롯데 상품권을 바로 구매한 게 아니에요. 자기 회사 현금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를 한 다음에 그 신세계 상품권을 롯데 상품권으로 다시 교환을 해요. 구매처는 롯데백화점 반클리프 매장인데 우선 수천만 원어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이 상품권으로 다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했다는 겁니다. 롯데 거를 바로 산 다음에 바로 구매를 하면 조금 더 이익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특이한 거죠. 그렇게 하는 분은 없죠. 처음이에요. 비서실장 최 이사 모녀는 해당 반클리프 매장에서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귀금속을 구매한 VIP였는데 과거엔 이런 방식으로 결제한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카드 아니면 그냥 상품권 가지고 있는 거 주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막 이상하게 결제하시진 않으셨어요. 반클리프 서버에 기록되는 구매자도 서희건설 비서실장의 어머니 명의로 했습니다.
구매할 때 좀 철저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명의자도 구매한 사람도 어머님 이름으로 대신 샀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과 상품권을 몇 단계에 걸쳐 바꾸는 방식으로 경로를 복잡하게 하고 차명으로 목걸이를 구매한 게 아닌지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신세계 상품권을 롯데 상품권으로 바꿔준 판매업자도 찾아내 상품권 세탁 과정을 상세히 확인한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달 넘게 특검의 소환에도 형사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는 내란 특검은 계엄 당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와 7분 가까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뒤 4차례 연속 나오지 않은 겁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법정으로 강제로 데려오기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사고 우려와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물리력을 사용한 인치는 현저히 곤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를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거듭 요청했지만 결국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불출석으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통화를 한 7분 이상 했던 것이 나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의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김혜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일부 의원들이 불참하도록 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수록곡 골든이 빌보드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핫백 차트 진입 7주째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새벽 빌보드는 이번 주의 핫100 차트 상위권 곡들을 발표했습니다. 8위를 보면요, 또 다른 수록곡 Your 아이돌이 지난주 2위였던 골드는 드디어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오르면서 이 노래 여러 기록도 만들었습니다. 빌보드는요, K-팝과 관련된 9번째 1위 곡이라면서 K-팝 걸그룹의 첫 번째 1위 곡이라고 알렸습니다. K-팝이 아니더라도 걸그룹이 차트 1위에 올랐던 건 2001년 비욘세가 속한 데스티니 차일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곡이 1위에 오른 건 또 3년 만인데 디즈니의 엔칸토 수록곡 이후 처음입니다. 골든 스트리밍 건수가 지난주 대비 9% 올랐고 라디오 청취자도 840만으로 71%가 늘어나면서 차트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처음 차트에 진입한 건 81위였는데 계속해서 스트리밍 수가 늘면서 역대 스트리밍 증가폭이 가장 큰 곡이란 기록도 새롭게 빌보드에 남겼습니다. 차기 일본의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여러 일정들 가운데 온라인에선 건충원 참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상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10일 에이펙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 송미령 농림부 장관과 만났고 파주의 쌀 농가를 찾아서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일정도 소화했는데요. 이 일정이 국내 언론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데다 좀 낯선 장면이란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이렇게 현충탑을 참배했었고 올해 초에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현충원을 찾아서 방명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펀쿨색이란 별명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정치인의 행보여서 관심도가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총리 선거를 앞두고 총리가 된다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도 있는데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どの国もその国のために命を捧げてきて来られた方々に感謝と尊崇の念と、そして二度と同じようなことは起こさない平和への思い、これを向き合って捧げることは当然のことだと考えています。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거라는데 민주주의의 위기란 인식도 나타났습니다. Today we're formally declaring a public safety emergency. This is an emergency. This is a tragic emergency.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 수도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방위군 800명을 배치하고 경찰을 연방 통제하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Rescue our nation's capital from crime, bloodshed, bedlam, and squalor, and worse. This is Liberation Day in D.C. and we're 미국의 지역 경찰국은 주정부와 시가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는 높은 범죄율과 늘어나는 노숙자 때문이라고 했지만 경찰에 따르면 DC의 폭력 범죄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워싱턴에서 손을 떼라고 외쳤습니다. And I want to be clear, this is not about crime. This is about what Trump is trying to do to DC in order to take over DC and silence us.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광복절 특사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 사면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형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앞으로 정치활동 제약도 사라졌습니다. 사면 대상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반색했습니다.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의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다만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조국 전 대표 사면 이슈가 불거진 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민주당은 여론조사에 담긴 변화를 세밀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조 전 대표뿐 아니라 윤미향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서 대통령실에 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공개된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사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경제인 외에도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을 포함해 83만여 명을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재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을 분열시켰다면서 전한길 씨에 대해 이르면 오는 목요일 징계의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당에 원인 제공자인 김근식 교수를 징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전한길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금요일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토론회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윤호개인 세력을 비판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등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등 당을 분열시켰다는 겁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 비대위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전시를 중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도 회의를 열고 전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습니다. 전한길 씨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런 거 볼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한다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14일 전시를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전시는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근식 후보가 먼저 자신을 비판해 생긴 일이라며 김 후보도 징계해달라는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습니다. 당은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 일정에 전시 출입을 금지했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치 등을 동원해서 이런 불상사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시는 부산에서 열리는 후보 합동 토론회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지자들 간 충돌도 우려됩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위해 푸틴과 젤렌스키 두 정상의 양자회담을 직접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영토 일부를 사실상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유럽에선 젤렌스키를 무시한 채 푸틴과 단판을 짓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젤렌스키 두 정상의 양자회담을 직접 주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next meeting will be with Zelensky and Putin, or Zelensky and Putin and me. I'll be there if they need, but I want to have a meeting set up between the two leaders.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푸틴과의 정상회담 직후 푸틴, 젤렌스키 양자회담을 중재해 휴전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알래스카에서 3자 회담에 이어 푸틴, 젤렌스키 양자회담까지 성사되면 휴전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푸틴, 젤렌스키 양자회담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영토 교환과 국경선 변경을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 일부를 내놔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반발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I was a little bothered by the fact that Zelensky was saying, well, I have to get constitutional approval. I mean, he's got approval to go into war and kill everybody, but he needs approval to do a land swap.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유럽에선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패싱한 채 푸틴과 일방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 회담 이틀 전인 13일 유럽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 화상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과 안전 보장, 러시아에 대한 압박 필요성 등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엔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천둥, 번개가 치겠고 남해안에는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찜통 더위도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수원과 청주, 대전이 32도, 서울과 춘천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